안 친절하면 되죠, 나도. 아, 같이? 나도 안 친절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넘어오면, 네. 내가 너한테 허용한 선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라고 이제 명확하게 잡았다, 이놈. 어딜 도망가. 너 지금 말한 건 무슨 뜻이야? 한번 얘기해봐. 무슨 뜻이야? 요거. 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뜻도 있는 거지? 너 지금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요거를 정확히 물어봐서 얘기하면 한 번 더 되짚어주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감성 초대석에 깜짝 놀랄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왔었죠. 맞아요. 1년 됐어요. 네, 네, 정말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저에게도 또 감성대디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지난 1년도 행복하셨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번 재밌게 놀아보시죠. 최근에 책이 나오면서 코엑스에는 별마당에서 강연 끝나고 나서 어떤 팬분께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조치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이 상황이 어땠냐면 어쨌건 1시간 강연을 했고 8시에 끝났고 사인하느라고 나는 되게 정신없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뭘 떨어뜨렸나? 그러고서 있는데 다들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게 이거는 물건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봤더니 누가 쓰러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 때 적십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땄었어요. 아, 마침 또 8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기절하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뛰어가는데 근데 나는 구조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사람을 처치해야 되겠으니 내가 전화는 못하겠고 직원분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봤더니 제일 이제 환자 상태가 괜찮은 게 의식이 있는 경우,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호흡이 있는 경우 그나마 나은 거고 호흡도 없다면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요새 이제 건물마다 AED라고 다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난 그것까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5초, 10초 정도 만에 돌아오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잠깐 의식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의식이 나가면 구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게 미안하잖아요. 마치 내 사인회를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거 아닌데 아픈 게 죄입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일으키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으키지 마시라고. 지금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이후에 괜찮으신지 어떤지 제 인스타든지 아니면 감성대디 유튜브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해서 괜찮다든지 별일 없었다든지 이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형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점잖으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친해져 보니까 터프함이 있어요. 그 바이크 좋아하시고 또 말투가 힘도 있으시고 보면서 남자다운 면이 있으시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방송에서는 약간 정제되게 나오고 이렇게 교양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그런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에서의 괴리감이 좀 없었나?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오히려 저의 그 평소 모습이 방송에서 안 나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하고 싶어도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고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저의 평소 모습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긴 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쟤가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습이 어색하다며 그 모습을 싹 다 편집해버렸던 PD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이건 어디다 써? 뜻밖의 이력을 보게 되었는데 JSA에서 근무하시는 이력이 보여서 군대요? 네, 훈련소 때 카리스마 있고 영어 좀 되고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 뽑았단 말이에요. 상남자만 갈 수 있는 JS인데 그러니까 카투사 후반기 교육대회로 가면 거기는 미군식 훈련을 받아요.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가 미군식 훈련을 받고 있지? 그래, 내가 카투사를 지원했구나. 내가 내 무덤을 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한국군에게 지휘를 받는 곳은 어디냐? 카투사가 가는 곳 중에 라고 봤더니 이제 그게 JSA였어요. 나는 지원해서 갔으니까 사람들이 날 좀 이뻐하겠지? 라고 생각했더니 딱 갔는데 야, 지원해서 온 놈 누구냐? 그 새끼가 쉬워 보여 여기가? 뭐라고 했어도 갈궜을 텐데 쉬워 보이냐? 네, 그냥 뭐 그때는 그게 또 핑계가 됐던 거죠. 실제로 어떻든 거예요, 군 생활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좀 북한 애들이랑 노가리도 까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죠, 일단 그 김태우 씨하고 이병헌 씨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초소가 사람이 안 사는 초소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은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말하면
바로 영창이 아니라 JSA 그거는 아마 나오신 분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네, 국가보안법에 걸릴걸요, 그거는. 네. 최근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예. 한석준 아나운서의 말하기 수업인데, 전 클래스 U도 듣고 있어서 네. 클래스 U에 있는 스피치 수업의 내용들이 있겠거니 싶었는데, 네. 읽어보니까 이거는 제 감독님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자, 또 감성대디한테 네. 배운 게 많죠. 저한테요? 아유, 그럼. 저는 감성대디의 영상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니까. 감성대디 채널에 이미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 특히 감탄을 하냐면, 그 살아온 경험이나 궤적이 저랑 다른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대처하거나 견뎌오거나 또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들이 네. 저는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저한테 큰 영감을 주는 어르신이에요. 네. 스피치 수업도 하고 계시고, 클래스 U 제가 수업도 듣고 있는데, 그 수강생분들을 위한 단톡방이 있어요. 예. 거기서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데, 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또 때때로 가끔 집에 초대도 해서 사람들을 스피치 수업도 하시는데,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많은 분들에게 스피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그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부끄러워지는 건 요새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답을 잘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없더라고요. 없죠. 네. 네. 야,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거 아니야? 말을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도 말을 잘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도 증명을 매일 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모르고서는 아직도 나는 평생 말하기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그분들한테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드는 거죠.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 일단 제가 제 영상에서 한번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투, 목소리가 좀 흐지부지하고 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있으면 무시당하기가 쉽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얘기가 딱 있더라고요. 말끝을 흐리는 거. 네, 만만하게 보이는 말투를 고치는 방법. 근데 이거를 써놓고서는 내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 올 때 조금 미안한 건,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점심 뭐 먹을래?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아니 뭐 햄버거도 괜찮고,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나 햄버거가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끝까지 명확하게 딱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의견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수제버거집 하나 오픈했던, 이러면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쵸. 아직 그러니까 나만 말했지 아무도 그걸 의견으로 접수를 안 한다니까요. 맞아요. 나는 말했지만 아무도 접수 안 했으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실제로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못 들었으니까 말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말끝을 분명하게 다까지 해라, 요까지 해라, 난 이랬어, 어까지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한테 습관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카도 그걸 못하길래 야, 왜 그러는 거냐, 왜 말끝을 그렇게 흐리니? 그랬더니 말끝을 분명하게 하는 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말끝을 분명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한테 말끝을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도 공격적이라고 느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시받는 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첫 번째는 일이 안 돼요. 내가 뭘 의견을 제시해도 일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살기가 너무 힘들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고민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봐요? 왜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당하고?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큰 고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식인사에 대해 나가서도 했단 말이죠.
거기 댓글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이렇게 하면 무시 안 당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등치 작은 놈 없다. 지들은 지들이 등치 맞아. 커서 무시 안 당하는 줄 맞아, 모르고 이런 말 함부로 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주변에 덩치가 작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말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댓글을 단 그분은 아마 이런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그 분노와 안타까움과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댓글을 보자마자 제 댓글을 다시 달았어요. 네. 나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등치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달았는데 그분이 과연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맞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이 그걸 했으면 좋겠고 해서 달라진다면 내가 네 말 듣고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맞아요. 이 얘기를 꼭 저한테 맞아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나쁘게 보자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뭐냐면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될 때 맞아. 그때 이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과 나와 다른 부분, 다른 조건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찾으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제 말이 맞는데 쟤는 이런 애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고 나는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걸 안 하고 있는 내가 탓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 한번 엑셀을 공부해 볼래? 라고 하는데 아유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탓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나 못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민이 끝나요. 봐봐요. 내가 엑셀을 공부해서 엑셀의 고수가 될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엑셀을 공부해서 고수가 되는 거 되면 정말 좋겠어. 근데 그 과정까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근데 아예 못해. 하지마. 안 해. 라고 결정하잖아요. 안 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내 마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한 번만 딱 극복을 해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댓글에서 저는 아주 슬프고 안타깝고 그분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만함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형님을 알게 되면서 느낀 게 저번 영상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남자다운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절함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좋은 말이다. 친절함. 아, 나 또 하나 배웠네. 제가 형님을 만나면서 느낀 게 친절함이 정말 몸에 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20대 어린 대학생, 그래요? 대학생 친구분 정말 깍듯하게 하는 거 보고 와 궁금했던 게 이런 식으로 매사에 친절하게 하면은 가끔가다 또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안 겪으셔봤나요, 혹시? 겪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할 때 그걸 끊어내면 되죠. 안 친절하면 되죠, 나도. 아, 같이? 나도 안 친절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넘어오면 내가 너한테 허용한 선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라고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참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우리 나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친절한 사람의 비율이 좀 적긴 해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그 친절함을 강함과 약함의 잘못된 척도로 인식을 하고 뭐 슬슬 금을 넘어온다든지 점프한다든지 그러면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표시를 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웃으면서 사람을 대했다면 무표정하게 하든지. 이렇게 형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정색하면은 좀 더 싸늘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말로 선을 넘는 경우 있잖아요. 농담을 하는 경우. 감성대디도 그 얘기를 했고 히렌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꼬치꼬치 따져 묻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지금 그거 무슨 뜻이야? 맞아요.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내가 뭐 화내는 건 아니고 그냥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따져 물으면 이게 할 말이 좀 없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 선을 넘는 게 약간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통 농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중적인 의미인 부분을 딱 꼬집는 거예요. 잡았다 요놈. 어딜 도망가. 너 지금 말한 건 무슨 뜻이야? 한번 얘기해봐. 무슨 뜻이야? 요거 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뜻도 있는 거지? 너 지금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요거를 정확히 물어봐서 얘기하면 한 번 더 되짚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빨리 사과를 할 거예요. 안 괜찮은 사람이면 이 뜻은 아니야 이 뜻이야 라고 우기면서
너 이렇게 오버해? 그렇죠. 네. 오히려 상대를 뭐라고 합니다. 네가 민감한 거다. 맞아. 너처럼 까탈스러운 애들 속이 좁냐. 뭐 속이 좁냐.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친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제가 이거 비슷한 영상을 틱톡에 올렸었더니 틱톡은 약간의 익명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 댓글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하면 친구 다 떨어짐, 왕따됨, 뭐 이런 것들. 그 댓글 다신 분, 너만 왕따 안 시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왕따 되지 않아요. 네, 나는 그 말이 꼭 하고 싶었어.